자, 무극이면서 태극이에요. 무극이면서 태극이에요 라고 했어. 그 다음에 했어. 이제 쭉 그렸어. 이렇게 놓고 보면 이 원상을 무극이면서 태극이라고 말했어요. 무극이면서 태극은 숫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0이나 1이겠죠. 0 아니면 1이겠죠. 근데 0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 그러면 그게 없어지는 거니까. 0이라는 게 침무한 숫자니까. 만약 이거를 0이라고 표현하면 0이겠지. 없는 거겠지. 있는 거라고 표현하면 1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1이에요. 1. 음정 양공 2겠죠? 그렇잖아요. 이건 5. 5행이니까 5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걸 떡 그려놓고 이걸 태극이에요 또는 무극이에요 또는 중화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중화예요 이렇게 말해요. 가고 다시 저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중화 그리려면 이 중화는 태극이면서 무극인 것이 중화가 되려면 어떻게 중화가 되죠? 저는 내가 모든 것은 다 포용하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이씨 그거는 로스 의미 없는 말이잖아. 틀린 말이 아니고 의미 없는 말. 진포월 그러면 의미가 틀렸다는 말이지만 진로스라는 건 맞는데 의미 없는 말이 진로스니까. 내가 수행을 해. 육아적 수행을 해. 육아적 수행을 해서 내 정신 상태나 심리 상태나 사유가 무극이 태극의 경지에 도달했어요. 그걸 중화라고 표현하죠. 개인적인 수행의 차원을 표현할 때는 중화. 이론적 형이상적 체계를 갈 때 태극이 무극. 그렇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거죠. 다시 이제 우리는 철학적으로 어떤 개념을 도상으로 표현한다. 어떤 행위사학적 원리를 도상으로 표현한다. 어떨까요? 그 표현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림에도 추상화가 있잖아. 추상화를 그리는데 아무도 이해를 못하면 어떡해. 형체가 없는 걸 그리려면 어렵죠. 자기 멋대로 이해하는 거지. 그러면 이 그림이 무극이 태극이요라고 동의하거나 합의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다시 말하면 하도 그림이 낙서 그림이 태극도 그림이 선천도 그림이 북송시대에 그려져서 청나라가 끝날 때까지 합의하거나 동의하는데 수많은 난관이 있고 청나라 때까지 주위에 하도 낙서에 동의하지 않는 학자들이 존재했으며
그 논란이 중국이 왕조 시대가 끝날 때까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지 않을 수 있잖아. 이거 원상이라니까. 불교분들께서 원상이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 어쨌든 하도한 낙스의 도사는 그 역사가 북송시대 5대 말기 북송시대부터 시작해요. 한번 봅시다. 송나라 시대 때 역도상들 또는 도서를 그린 사람을 모두 다 진단이라는 사람을 부르요. 이 진단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도교사 안에서 진단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도교사 안에서 진단이라는 사람은 내단 수련 체계를 확립한 사람입니다. 이론적으로 확립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과거 시험을 준비했는데 과거 시험에 낙방을 해요. 낙방을 하고 나서 입산해서 은거하면서 도사가 되죠. 도사가 되면서 마의도자를 만나죠. 한글로 써야겠다. 모르겠네. 마의도자를 만나서 마의도자 여러분 마의도자 잘 알죠? 관상 네, 유명한 사람입니다. 많이 담고 마이 그렇죠. 이 양반 마의도자로부터 역학을 배우죠. 역학을 배우고 마의도자와 진단이 쓴 게 정역신법이잖아요. 정역신법.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정 받잖아. 내가 번역하고 정역신법을 쓰죠. 그래서 중국 철학사에서 역학에서 탁월한 인물, 역학에서 탁월한 인물이자 황백술, 도교 불사약을 만들거나 내단 수련의 탁월한 도사라고 얘기를 하죠. 이 진단이라는 사람을 닮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조선시대에. 조선시대 매월당 김시섭이라는 사람이 진단처럼 살고 싶었어요. 진단처럼 살고 싶었는데 조선에 그런 도교나 도사 전통이 없잖아요. 그래서 막 이 사람이 고민해. 세조가 왕이 찬탈하고 그런 과정 보면서 이제 나는 이제 과거나 관리가 되는 것을 꿈을 접고 떠돌아다니면서 진단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도사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선임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매월당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선임이 되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 사람이 이 매월당이 이 탕유서로 써놨어요. 나는 진단처럼 살고 싶었다. 근데 조선에 도교나 도사가 없어서 고민하다가 선택한 게 성리였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 다시. 이 진단입니다. 진단으로부터 하도, 화락도 진단에서 나왔어요. 선천도도 진단에서 나왔어요. 태극도도 진단에서 나왔어요. 이렇게 다들 말해요. 이게 진단으로부터 이렇게 나와서 화락은 유목으로 전수되었고요. 선천도는 소강절, 소옹으로 전수되었고 태극도는 주륜계로 되었어요. 주무숙, 주륜계죠. 주륜계로 되었어요. 이렇게 기록한 게 북송 소강절하고 나이가 거의 비슷하고 소강절보다 조금 어린 주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써놨어요.
주진이 한상역전. 한상역전에서 이렇게 씁니다. 그럼 생각해 봅시다. 이 진단이라는 사람이 하도낙스를 그려서 유목에게 전수했고, 선천도는 소홍에게 전수했고, 태극도는 주령기한테 갔어요 라고 말을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북송시대의 주희를 비롯해서 정의천, 정명도, 주희로 이어지는 이 리학의 계보, 리학이 도교에서 왔다는 말이 되잖아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리학의 옹호자. 조작해. 얘 틀렸다 이렇게 말하면 되지. 그죠? 얘 틀렸어. 주진 네가 틀렸어. 근데 주진은 소강제들보다 한 10살 정도 어려요. 그러니까 동시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동시대 사람. 근데 지금 후대 학자들이 연구한 것에 따르면 태극도는 아닌 것 같아. 진단은 본 게 아닌 것 같아. 라고 최근에 연구들이, 일본의 학자나 아까 말한 이신, 중국의 이신 같은 학자들이 아닌 것 같더라고. 최근에 이 논리는 비판하죠. 이 논리를 비판하지만 나머지들은 아직도 비판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태극도는 주령계가 그렸다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도교 경전안에서 태극도가 나오는데, 무국도라는 게 나오는데, 그게 주령계 이후의 시기에 나온 책에서 그게 나온다라는 게 근거예요. 그러나 한나라 말기에 주역참동에 보면 태국도 비슷하게 그릴 수 있죠. 그건 제가 논문에 써서 하나, 태국 음양 오행체계의 형성이라는 논문에서 내가 썼죠. 어쨌든 잘 돌아옵니다. 그럼 이제 진단에 대해서 좀 알아봐요. 진단이 왜 그런가? 진단이라는 사람의 책 중에 용도라는 책이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서문만 남았어요. 서문. 용도서. 서문만 남아 있는데 이 서문에, 용도서 서문에 하도낙스의 원류가 되는 도상들이 존재합니다. 하도낙스의 원류가 되는 동상들이 존재해요. 그렇다면 하도낙스의 원류가 되는 것, 그러니까 제가 이 책에 204쪽부터 진단 용도 서문이라고 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용도 서문만 남았고 용도 본문은 사라졌는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이렇게 하도낙스의 원형이 있어요. 어쨌든 그거는 215쪽에 나오죠. 215쪽.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유목이나 소광절이나 이 사람들 얘기를 들어봐야죠. 유목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린 하도낙스는 선현들이 여러 세대 동안 전수한 것.
그것을 내가 그린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 유목이라는 사람은 북송 중기 사람이란 말이에요. 북송 중기 시대의 인물이에요. 북송 중기 시대의 인물인데 진단이라는 사람은 5대 말 북송 초 그러니까 한 100 몇 년 정도 지난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소광절은 소옹은 이 선천도를 누구에서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지만 소광절의 아들 소백온이 말해요. 우리 아버지의 선천도는 진단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소광절이죠. 소광절 아버지의 선천도 또는 진단으로부터 받았어요. 전해받은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정호는 이 주희가 자기가 스승이라고 생각하는 그죠? 정호는 소광절의 선천도는 얘는 있다. 먼 시대로부터 얘는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주무승이죠. 주령계의 태극도인데 주령계는 장인어른이 도사죠. 주령계 장인어른이 도사예요. 그 다음에 주령계가 살았던 동네가 규봉, 종밀, 대해종고 그러니까 송나라의 선불교를 승립한 종밀이나 이 사람들 규봉이 있는데 사천 규봉 지역에 가면 정말 산이 딱 삼각형처럼 생겼어요. 삼각형처럼 생긴 산이 있어요. 그걸 규봉이라고 하고 그 규봉 주위에 종밀도 살았고 주령계도 살았고 이런 사람들이 살았어요. 교류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주령계 자체는 저걸 누구한테 받았다고 말하지 않지만 그런 영향하에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정리를 하자면 역도학이라는 것, 북송시대에 역도학이라는 게 탄생했고 그 역도학이 탄생하게 된 배경으로서 수에 대한 사유가 있었고 리를 중심에 놓는 사유가 나오면서 리를 표현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수를 선택하고 그러한 배경으로 상수에서 수를 중심으로 한 사유가 나타나고 그 사유들이 점들로 표현되는 이 역사가 있고 이 역도학들은 모두 다 진단에서 기인한다라고 주진이 말하는데 그러한 내용들 안에서 근거를 찾아보면 유목 스스로도 자기는 여러 세대 동안 전수한 것을 내가 표현했다. 소홍은 그 아들이 진단으로부터 받았다. 정호는 선천도는 연연이 있다. 주령계 태극도는 주령계가 그런 말 한 적이 없어 모르겠다. 로 정리하면 됩니다.